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제가 제 영상들을 통해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 영상에서 제 환자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제 실제 환자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환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해당 환자분은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지속되는 요실금으로 인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와 4개월 정도를 함께 진행을 하셨어요. 환자분은 61세 남성분으로 2년 전인 2022년 2월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초기에는 당연히 요실금이 다른 분들과 같이 심하셨고 야간요 또한 하루에 3번 정도를 가질 정도로 심하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와 처음 만나셨을 때는 베타미 가정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간요는 1번에서 2번 정도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요실금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맨바닥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날에는 이러한 요실금이 더 생기셨고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산을 올라가실 때는 요실금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산을 하실 때는 요실금이 조금 더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외에 움직이지 않거나 누워있는 경우에는 요실금은 없으셨어요. 요실금을 줄여보기 위해서 약도 처방도 받아보시고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 궤적근 운동도 해보셨지만 이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요실금이 있으셨죠. 골반 궤적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교적 좀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어요. 수술 초기에는 요실금이 심하다 보니까 성인용 기저귀를 4장에서 5장 정도로 사용을 하셨고 저와 처음 만나실 때는 여성용 생리대를 하루에 1장에서 2장 정도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밤에 주무실 때도 혹시나 요실금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여전히 여성용 생리대를 착용하고 주무셨어요. 술이나 담배는 따로 하지 않으셨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 때문에 극도로 좀 제한하는 편이셨고 하루에 500ml 이하의 수분을 섭취하시는 걸로 나타났어요. 전립선 절제술 이외에 다른 수술은 받으신 적이 없고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은 있으셨는데 이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마도 전립선암 수술 후에 많은 남성분들이 경험하시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해당 환자분과 어떠한 것들을 진행을 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환자분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골반 궤적근이란 무엇인지, 남녀의 골반 궤적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남성의 소변은 어떻게 조절이 되고 수술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로 인해서 이러한 요실금이 생기는지,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요실금이 회복된 사람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가 왜 골반 기저근 운동을 해야 하는지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환자분도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 정보들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정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좋지 않은 정보들을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자분은 골반 궤적근 운동을 하셨음에도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서 잘 하지 않으셨고 이 운동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적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이 골반 궤적근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요실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치료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 궤적근 운동이에요. 해당 환자분은 골반 궤적근 운동을 진행은 하셨지만 따로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신 적은 없고 당연히 골반 기저근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조차 평가받으신 적도 없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골반 기저근이 잘 쓰이는지 이 운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골반 기저근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골반 기저근만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셨어요.
항상 골반 기저근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면은 항문을 강하게 조이시면서 배 또한 힘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고 숨까지 참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골반 기저근을 먼저 잘 인지하고 사용하면서 다른 어떠한 동작이나 근육들이 가미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골반 기저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근육들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골반 기저근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제가 골반 기저근을 인지시키고 수축시키는 평가의 막바지 과정에서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고 나면 오히려 소변이 한 방울씩 더 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환자분은 골반 기저근을 오로지 강하게만 수축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평가 막바지에는 이러한 골반 기저근이 이미 지치고 피로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밀당이라는 것을 하듯이 골반 기저근을 항상 강하게만 수축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골반 기저근을 잘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힘의 양이나 운동의 횟수 등을 해당 환자의 능력에 맞게 처방을 해드렸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나누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나눠드리고, 혼자서도 이 골반 기저근이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 밤에도 아직도 생리대를 차고 주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생리대를 확인을 하셨을 때 3일 연속으로 생리대에 어떠한 요실금이나 소변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생리대 패드를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주무실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설명과 운동을 다시 처방받으시고 2개월 후에 다시 저를 보셨을 때는 주무실 때는 생리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루에 사용하시는 생리대의 양이 1개를 넘어가는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요실금이 조금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요실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4개월의 시점, 지금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생리대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셨고 정말 피곤하거나 무언가 어떤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을 때만 소변이 한두 방울씩 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당 환자분은 골반 기저근 운동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으셨고 이 운동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마도 전립선암 수술 후에 상당수의 남성분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환자분을 통해서 수술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실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은 요실금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수술 후에 요실금을 경험하시는 제 환자 케이스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